안녕하세요. 소셜벤처 이너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좌고요. 소셜벤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숲 소셜벤처 이너스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너스쿨이라는 거는 이노베이션 스쿨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학교라는 뜻이죠. 그러면 서울숲 소셜벤처란 그러니까 소셜벤처에 취직하고 싶거나 또는 소셜벤처를 창업하고 싶은 또는 우리 사회에 현재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소셜벤처들의 활동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소셜벤처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창업도 하고 취직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온오프라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기초과정으로 상상 랩이 운영이 되고요. 두 번째 도전 랩은 실제로 소셜벤처에 창업하겠다 또 소셜벤처에 취업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팀빌딩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성장 랩은 실제로 소셜벤처를 창업했던 분들 또는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소셜벤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될지 또 발전 방향이 앞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는 그런 교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셜벤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 모든 사회적 기업은 소셜벤처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벤처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이 중첩돼 있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셜벤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다 포괄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저 이유가 뭐냐면 소셜벤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기관이고 조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좀 정의를 내리자면 이런 거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 조직,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벤처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15개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소셜벤처의 형태를 보실 텐데 오늘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 있고 또 대략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서머리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벤처기업 협회에서 이 기업은 벤처기업이야. 이 기업은 8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고 또 기술보증금에서 뭐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 기업들을 벤처기업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기술 기반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네이버도 벤처기업에서 시작됐고요. 다음도 벤처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높은 단계의 기업으로 이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그 기술 개발 분야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요.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또 연구소에서 나타나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벤처기업과 소셜벤처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굳이 좀 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벤처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다른 게 딱 하나죠. 소셜만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아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셜벤처 기업은 그 벤처기업과 소셜벤처의 그 중간 형태, 그 교집합 부분이 소셜벤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 기업 활동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소셜벤처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셜벤처는 뭐냐? 소셜벤처 기업이기도 한데 기업 말고 재단의 형태, 또 연구소, 또는 사단법인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벤처에 포함되는 거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 기관들이 소셜벤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 대신 그 기업 자체가 이익을 많이 얻게 되죠. 근데 소셜벤처는
동일하게 높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면 기업 자체도 좋지만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소셜벤처가 커버하고 있는, 소셜벤처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다양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와야 되겠죠. 벤처기업, 소셜벤처, 또 사회적 경제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만 표현했는데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경제, 즉 자본주의의 보완경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경제 모델로서 뜨고 있는데 그 보완경제 모델이 사회적 경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에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고 그 중에 중요한 기업이, 그러니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보시면 사회적 기업은 이렇습니다. 일자리 창출형,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지원형,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가 합쳐져서 혼합형과 기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업인데 5개의 기업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 기업이 뭐냐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형태는 기업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위누, 제가가거, 두성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위누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 문화격차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 친구들이나 또는 저소득층 친구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오페라 한 번 제대로 못 보거든요. 오페라뿐만이 아니라 미술관도 제대로 못 가죠. 그런 친구들에게 실제로 우리 사회는 또 문화예술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실제로 관객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또 그럴 만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미스매칭된 두 그룹을 붙여주는 게 위누의 일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서비스들을 가지고 취약계층들이 문화예술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문화예술인들을 붙여줘서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 경험을 축적하고 높이는 게 위누의 가 생각하는 미션이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전환되는 거죠. 째까가거는 이렇습니다. 이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긴급 돌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아이들을 놓고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저녁 8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 돌봄이란 개념이 있는데 째까가거는 긴급 돌봄을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부모들이 그 대학생 선생님 또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줘서 부모들이 긴급 돌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이겠죠. 두성컴퍼니는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홈리스 피플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홈리스,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 집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귀가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주게 되면 이제 그분이 집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홈리스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홈리스 피플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네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홈리스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홈리스였지만 자기네 회사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홈리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두성컴퍼니입니다. 마을 기업, 조금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서 축소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포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그런데 마을 기업은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 재화를 창출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내는, 이것이 이제 그 마을 기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주, 성남, 뭐 부평, 중랑구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이름을 딴 마을 기업들이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활기업입니다. 이 중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업인데요. 자활기업은 말 그대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뭐 이렇게 되겠죠. 자활기업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자리가 이분들이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너무 좋지만 이미 이제 교육 격차 때문에 혁신적인 일자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또 이제 함께 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관들에서. 그럼 그 기관들이 만들어 주면 그럼 만들어서 기업을 창업하고 그 창업이 유지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자리니까요. 그죠? 월급을 계속 받아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기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해외에서 시작될 때는 지역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설립이 돼요. 되게 간단해요. 5명의 마음 맞는 사람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고 신고를 하면 협동조합 설립이 돼요. 그 기간이 1달, 2달밖에 안 걸려요. 돈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5명의 마음 맞는 사람이 정관만 같이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도 접근하지만 그거 말고 이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척하면서 이런저런 이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접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니네 텃밭, 산지협동조합 등등이 그렇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모든 협동조합을 좀 영리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법인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나온 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활동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해산될 때는 모든 재산이 국고에 환수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영리 단체이고 신뢰할 만한 조직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영화관, 그다음에 친해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 서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좋은 가치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는 역시 일자리 창출형, 사회 서비스형,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의 형태들을 조금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말했던 건 기업입니다.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포괄되고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닌데도 소셜벤처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나오는 게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조직들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라는 거는 일정한 돈을 모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럼 그 돈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걸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솜이 재단, 행복한 재단, 아름다운 가게 등등이 재단법인입니다. 그럼 최초에 몇십억, 몇백억들을 펀딩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이제 재단법인의 형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이 사단법인은 재단법인은 돈에 이제 인격을 부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단법인은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50명 이상의 사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들면 그 사단법인에 그 사람들이 같은 뜻과 정신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와우책, 문화예술센터나 희망나는 플러스나 빅이슈 등등이 사단법인이겠죠. 그리고 NGO입니다. NGO는 이제 non-government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 우리 한국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기관들이 많고 그 기관들이 한국 지사들이 많은 형태예요.
유니세프 코리아나 플랜 같은 경우는 75년 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동 정책을 주로 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국은 잘 모르죠. 한국은 오히려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세브 더 칠드런 이런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플랜도 굉장히 유명한 그 NGO고 최근에 보니까 박나래가 그거더라고요. 홍보대사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NGO 형태도 소셜 벤처다.